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밥인지 죽인지는 소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면서 이런 속담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하게 실망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기관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 출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기대감이 쏠렸던 투자자분들은 오늘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장에는 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저 PBR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과 공시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한동안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줬는데 이제부터는 또 어떤 시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주가의 상승분을 만들어냈었는데 네.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건 보험 관련주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 관련주들은 결국에 일본과 동일한 식의 저 PBR 관련주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저 PBR에서 올라서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들이 다른 실질적인 유형 회사들에 비해서 매우 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만 그거에 따라서 밸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국인들의 매도를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기관들이 받아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 PBR 관련주에 물려 있으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저라면 외국인들이 나가는 물량을 확인하고 같이 나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다시 들어온다면 같이 추가 매수할 것 같아요. 왜? 외국인들이 손실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익절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다시 동일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에 주목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과연 옥석 가리기를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바라봤을 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이 그 회사가 나 저 PBR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지 말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력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유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이미 우리 눈에 포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종목들의 주가 상승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상승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양매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중에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프로그램과 외국계 거래 증권사들의 매수 매도를 보고 짐작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매수를 통해서 미리 짐작하면서 포지셔닝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수 자체가 지금 조금 꺾였습니다. 코스피도 꺾였고 코스닥도 조정 행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난주 수요일 날 노보노디스크의 일본 판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옥석 가리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옥석을 가리는데 어렵다라면 이 15분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옥석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상담 코너 최대한 참여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한국 BNC입니다. 4,758원에 매수하셨고요. 7%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평단가가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고 답답합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한국 BNC가 오늘 종가가 4,06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와 연구개발 추진 소식 관련해서 나왔던 이슈가 가장 최근 이슈거든요. 네. 요즘 뭐 또 제약바이오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한국 BNC는 또 어떻게 보세요? 4,750원이시면 네. 이 자리까지 주가 왔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 BNC가 꽤나 오랫동안 바닥에서 놀고 있거든요. 장기간으로 보면 물론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늘려봤을 땐 역시나 과거 시점에서도 평균적인 단가의 위치로 보는 거는 3,000원대. 그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3,000원대가 적정 주가인 종목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한국 BNC를 매매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리는 3,000원보다 아랫단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3,500원이 넘어갈 때 언제든지 익절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물론 4,860원을 넘어서 2차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매수 단가 자체가 너무나 높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이번에는 본전에서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 4,770원 정도 그렇게 해서 BEP는 넘겨놓고 익절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한국 BNC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비중,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알테오젠입니다.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네요. 언제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알테오젠 차트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신고가 까지 썼고요. 결국에는 상한가는 못 갔지만 상한가까지 근접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15만 6,600원에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 정도면 수익이 꽤 크신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딱 보니까 언제 매수하셨는지가 눈에 보여요. 네.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 날 전고점까지 넘어가서 이 종가에 종가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세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게 흠이라면 흠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매도가를 그날 수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보냐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오늘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만들었었던 시가인 11만 9,800원을 이탈하면 익절로 잡아봤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가는 14만 3,000원이죠. 그러면 14만 3,000원을 잡아놓고 내일 14만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켜는 볼 거예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붙었고요. 거기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2%나 상승을 보여줬다라면 알테오젠은 내일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자리는 오늘의 종가 가격입니다. 15만 6,600원인데 15만 6,600원을 이탈하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하겠느냐? 저라면 라운드 피겨가 되는 15만 원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을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가격이며 오늘 종가까지 찍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이미 49%의 수익이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를 이탈하는 그 순간 14만 9,5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같이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CS 윈드입니다. 66,2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손실 중인데 앞이 안 보이네요.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CS 윈드가 작년 6월에 89,000원까지 갔다가 11월에는 44,000원 거의 반절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상승하다가 또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또 부진한 실적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네. 공시도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목, 기업 이름별로 보시면 네. 되는데 풍력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좀 걱정이 되는 건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CS 윈드라는 종목 자체를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박스권입니다. 그 박스권의 중단에 있으신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런데 반등이 나왔을 때 끝까지 올리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번에 저점을 높이는 경우가 되겠죠.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매수가를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만 CS 윈드는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65,900원이시니까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66,100원, 66,5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 65,900원은 제가 생각하는 지지 저항선입니다. 물론 매수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으시겠지만 그 간격 안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고 CS 윈드를 다시 잡아보자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적정 주가는 55,000원 아래에서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잡아놓고 6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익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박스권의 중단에서 저점을 이탈한 상황에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 사시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바닥 찍고 올라올 때 55,000원까지 근접할 때 추세가 다시 전환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종목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6만 원은 넘길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텐데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익절하시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 이 종목이 다시 85,000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는 지금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S 윈드 잘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CS 윈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상 되게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쯤 빛을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재생 에너지가 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역시나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 수력, 원자력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괴리감이 좀 강했어요.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러면서 뭐 기상에 대한 기온 이상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런 네. 것들로 인해서 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처럼 들리셨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전기차 때문입니다. 전기차로 인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도 물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외국은 더 극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 인프라가 수도, 도심에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나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전기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녁이 되면 전력이 끊어지고 네. 그리고 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자가발전 시설을 건물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전기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냉장고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크게 두각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땐 전기차 시장 전기차였군요.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LFP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전기차로 지지난주에는 뭐가 나왔었죠? 전해액이 나왔고 이번에는 전고체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실상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래도 안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내가 네. 이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네. 중고로도 팔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전기차를 사는 비용을 내연기관 차량이랑 또 비교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네.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CS 윈드라는 종목을 바라봤을 때에는 큰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더 크게 지켜보기보다는 네. 차라리 본전에서 익절을 하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 박스권의 하단에서 진입하시는 방법이 더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겠죠. 네, 결국엔 전기차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IB 김영입니다. 2,8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IB 김영 오늘 종가는요. 2,475원이었습니다.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아주면서 2,965원까지 갔었거든요. 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교육주들은 또 반대로 또 잘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이제 행방이나 또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주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매수가가 2,800원이시라는 건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말 동안에 나타나는 이슈에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의협에서 나왔던 거는 정부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강경 대응을 하고 우리도 있죠. 포기 못한다. 네. 2,000명 증언하는 거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또 주말 동안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신년도 전에. 네. 그래서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에 지방으로 분포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즐비하게 됐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한 가지 변호사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D적인 부분들이에요.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 네.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들이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일궈냈다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만큼 노력하는지에 대한 결과물, 결실을 맺은 열매인데 네.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더 큰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시장, 지수 자체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판로는 열어놓고 조금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라는 네. 의견이지만 네. 그래도 교육 관련주, 비대면 의료 진료 관련주들은 결국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IB 김영이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매수가 자체가 높으시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가격이겠지만 꽤나 오랫동안 고통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수급과 시간의 단일가 가격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파트를 확인해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일어났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붙으면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손절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죄송한데 하나 뛰어넘었습니다. 금양 91,100원에 매수하셨고 20%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종목 토스를 받아서 이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종목이 오늘 좀 고점이 나왔었다가 1%대 고점 나왔다가 0.8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조금 시세를 내줬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시세를 잘 내줬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결과는 나왔지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금양을 오늘 매수하신 거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사셨습니까? 금양을 사신 이유가 뭔가요? 본인의 생각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게 아니죠. 왜? 시간의 단일가에 매수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죠? 그렇다면 매수를 했을 때 시나리오가 이미 잡혀져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없이 대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신 거라면 제가 드릴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아직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고 있고 금양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달라붙고 있지만 수급이 붙는 것과는 별개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셨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목표가를 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시나리오를 만드신 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금양의 매수가가 오늘의 종가 부근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것을 권해주셨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조금 수급이 붙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2차 전지 내에서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잘 내줬었는데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좀 오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에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를 따라서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쵸. 많이 내려갔는데 완제품 회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차, 2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인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일제히 내려갔단 말이죠. 하지만 전기차를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에코프로만 따라서 형이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 시장과는 이제는 조금 차별성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들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네. 오늘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쵸. 지지난주에는 전해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사이클이 나온다라는 건 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다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큰 틀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빠른 기간 안에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방법으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는 거지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고 계시다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아무리 공매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도 똑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 틀은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기법 예시 종목으로 들고 오신 종목이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쵸? 네, 잠깐 깜빡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네.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그래도 시세를 너무 잘 내주고 있어서 이 종목은 좀 어떤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토르시노가 떠버렸어요. 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역시나 오늘 시세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테마여도
시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다 그렇다면 장중에 시세가 꺾여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 구간에 왔지만 우리는 내 본전을 손절선으로 잡아놓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레이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26,050원이라는 고점이 있죠. 그쵸. 그런데 이 고점을 찍었었을 때 에코프로가 153만 9천 원을 네. 찍었을 때입니다. 네. 그런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못 올라가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형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으니 적정 주가에서 한번 다시 핸들링을 해보겠다. 그런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처럼 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흔들기 힘들지만 중소형주들은 충분히 흔들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LFP 전고체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점까지 지금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3,000원이 채워지실 것 같은지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인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 생각에는 고점까지 당도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 구간에서 고점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고점을 낮추고 저점은 바닥에 그러면 삼각수렴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지점에서 하방으로 열리기보다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좀 더 내려가 준다면 오히려 전해액과 전고체 관련주들은 삼각수렴이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상향 방향으로 꺾여서 또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이제 익절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럼 거래대금이 좀 실린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네. 오늘 또 엔캠이 잘 갔습니다. 좀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은 또 똑같이 바라보실까요? 똑같은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역시나 화학이잖아요. 그쵸. 지금 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 왜?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갑니다. 2차 전지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화학이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크게 못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1월과 2월 달에 뭐 있었습니까? CS2024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케미칼 쪽으로 수급이 쏠릴만 했는데 디스플레이만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화학 관련주가 적정 주가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다 한 큰술 얹어가지고 2차 전지도 화학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라면 화학 관련주도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가면 이수 화학도 가야 되는데 왜 이수 화학은 이수 스페셜티 그쵸. 케미칼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수급은 이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붙어 왔었고요. 그게 좀 폭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폭발될 때 거래대금까지 같이 붙었으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조정받는 움직임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조정받을 때 물려버리면 그 고통을 1, 2년 동안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쪽의 자금을 어디 쪽으로 옮겨야 될까 생각하신 분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또 눈을 돌리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이 좀 고점일 수 있다라는 사인까지 내려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저희가 2월 13일에 추천을 받았던 에이펙트가 저희 이 거래 전에 5,340원을 고점으로 만들면서 현재 구간 40% 가까운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이 종목 어떤 식으로 익절하는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5,080원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오, 왜 그래요? 그랬었냐면 거래대금이 붙은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였죠.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데 제가 봤었던 가격은 오늘 잘못하면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나지 못하겠구나였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장중에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는 물량 자체가 5,000원대까지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투매를 하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물량이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차트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 관점으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렇다면 장중에 나오는 자리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가장 유력할 텐데 그 이유는 주가가 어느 정도만 올라와 준다면 종가 베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검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490원이라는 전고점을 장중에 한 번에 넘어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종가 베팅으로는 진입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다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도 갭을 하락시켜서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윗꼬리가 달리고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보다 3%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서 전일에 나왔었던 거래대금의 2배 이상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종가 베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장중에 장초부터 이미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붙이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추격 매수를 통해서 매매하는 포지션이 아닌 이상엔 에이펙트는 진입하실 수 없다라는 의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펙트에 대한 리뷰를 받아보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언박싱 나갔던 종목들의 세부적인 좀 진단 사항들도 꾸준히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5,080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갖고 오신 종목이 또 비전프로 관련돼서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랬었죠. XR 관련된 종목으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 비전프로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엄청 났었는데 엄청났죠. 요새는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혹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너무 비싸던데요? 그죠? 비싸죠. 네. 거의 저는 500만 원. 감당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우리가 산업군은 다르지만 전기차랑 같이 보시는 겁니다. 전기차 처음에 뭐 했습니까? 지원 정책이 많았었죠. 그쵸. 그런데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 프로 수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구매해가지고 리뷰하는 정도로 사용될 뿐이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가견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비전 프로와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비전 프로 출시일에 맞춰서부터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내려왔다면 비전 프로로 인한 주가의 상승분은 끝이 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하지만 신화콘텍 같은 경우는 애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커넥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아직까지 애플에서 이번에 USB-C 타입을 통해서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제는 버렸어요. 그쵸. 이제는 버리고 USB-C 타입으로 제품을 만들었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애플 바들은 애플 제품이라면 상관없기 때문에 라이트닝 케이블 들고 다니면서 에어팟도 충전하고 하겠죠. 그리고 USB-C를 들고 다니면서 또 핸드폰도
충전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용되는 시장이 곧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 가지 더, 애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면서 또 올해 말에 삼성전자에서 XR과 관련된 런칭에 대한 기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정이 아니라 확정으로 읽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위치를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최근에 비전 프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그렇게 큰 움직임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토르 기법이 오랫동안 포착된 걸 지우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콘텍이 여기에서 주가를 더 상승시킬 가능성 또한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변태적인 성향이 나타났는데, 토르 기법이 포착된 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보여주고 있는 캔들의 모양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갭을 띄우고 음봉, 갭을 띄우고 음봉,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대금이 처음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왔을 땐 줄어든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붙어서 이거 위험하다, 이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주가를 좀 더 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갭을 띄우면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거래대금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말은 여기서 주가를 한번 상승시켜 버리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한콘텍은 오늘 종가인 4,855원에서는 진입하기에 매우 괜찮은 자리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소멸된 구간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XR 기기에 대한 출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차트상의 위치도 이제 한번 점프업을 해줄 위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늘은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OLED 패널과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JMT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긴 했는데 이 종목은 버텨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네요. 최고가를 또 네네네. 경신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반짝 나왔다가 없어졌었던 갤럭시 링도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FPCB 쪽이 또 연관성이 있었던 게 코리아 서킷을 통해서 CXL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온보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 OLED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은 결국엔 조금 멀리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9월 달에 이제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런칭과, 그리고 또 이번에는 6월 달에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iOS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여기에서 AI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물론 과거 시점의 제품들도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내놓을 아이폰 16에서만 iOS 18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모멘텀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상황에서 폴더블과 관련된 FPCB 업종들의 주가의 상승이 한 번 더 노출되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주가 상승분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JMT도 한 번 더 시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갤럭시 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스페인에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우, 그래서 막 혀가 굴러가시는데. 관련된 네.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그와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좋을 종목일까요? 잘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를 좀 나열을 해보죠. 반도체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또 뭐 보셔야 되겠습니까? 초전도체 보셨었겠죠. 제약바이오. 또 제약바이오 보셨었겠죠. 2차 전지 보셨을 겁니다. 또 뭐 보셨을까요? 로봇 관련주 왜 그쵸.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없겠는가를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두 번째와 네 번째, 우리가 이제는 좀 뒷전으로 바라봐도 되는 것들이 바로 초전도체와 2차 전지 쪽이에요. 왜냐하면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는 의류 쪽입니다. 그쵸. 왜?
비대면 치료 관련된 비대면 원격 진료 같은 내용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바라봐야 되는 건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왜 외국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잊고 계시냐는 겁니다. 총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연결지어서 의료 쪽이랑 같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한 번씩 등장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 왜 올라가라고 생각하는 것, 저출산 관련주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반도체 조금 못 가도 괜찮습니다. 로봇 AI랑 같이 가니까. 그런데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주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봇 관련주 갑자기 뜬금없이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먼저 같이 들어가서 주가 올라갈 때 익절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오는 재택근무 관련주들까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결국 제약바이오 테마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번 주에는 수급만 조금씩 불러오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할지언정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한 번 정도는 제약바이오주들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 다음에 도래할 모멘텀이 살아나고 테마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 IT 쪽이라는 거예요. 로봇과 AI와 가장 밀접한 건 AI를 만든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챗GPT를, 언제까지 소라를 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열린다라고 하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거 뭡니까? 제품이죠. 그 제품의 개발과 제품의 판매가 나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역시나 로봇과 반도체 AI를 같이 보셔야 된다. 하지만 너무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17만 원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6만 6,900원인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갭을 띄우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어선다면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갈 때는 또 한 번에 큰 수급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어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2,800포인트, 2,9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텐데, 그 향방에 대한 관점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테마는 어떤 종목들이고 그 테마의 종목들을 우리가 언제 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냐인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어렵다면 기관 경우에는 2거래 이상 연속으로 들어올 때, 외국인의 경우에는 평소에 들어오지 않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를 캐치하셔서 같이 따라 들어가신다면 절대 손실은 보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도 손절하기는 합니다만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수익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보겠다. 내가 돈을 태워서라도, 내가 주가를 끌어올려서라도, 내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라도 그들에게 물량을 던지더라도 익절하고 나오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혼조세가 가득한 지금 우리나라 장세에서는 가장 안성맞춤인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들고 오신 J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인 좀 부분이 어떤지 일단 궁금하고요. 차트상의 위치는 좀 들어가도 적합한 위치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자, JMT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빠르게 진입 시점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르시노가 2개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떴었던 토르시노는 무시하시고 과거에 떴었던 토르시노 기준으로 지금까지 47%인데 그 수익률 또한 무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서 진입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야금야금 붙으면서 캔들이 똑같은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폭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캔들이 먼저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 올라가고 나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그때 가서 붙어버리면 물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들어가서 파란색 저항선을 넘겨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린다면 우리는 익절하면 되는데 익절을 못한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아직 우리에게 수익 구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인 5,560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JMT까지 살펴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체크하면서 IT 업종에 대한 집중도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IT 업종보다 더 먼저 언급을 해주신 게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종목이 저희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올릭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차트가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네네. 오늘도 상승 마감을 보여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오늘 토르시노가 펩트론이랑 올릭스랑 같이 오. 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건 작년 얘기입니다. 대봉LS가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대장주는 펩트론이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올릭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2일 날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판매량의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식약청에 인증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거기까지를 재료 소멸로 본다면 아직까지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지금 항암 관련주, 유전자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모두 다 일제히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같이 간다는 건데 그중에 왜 대봉LS가 아니고 왜 펩트론이 아니고 올릭스를 가지고 왔느냐. 펩트론의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을 만들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봉LS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내가 수익을 만들 때 조금 펩트론보다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올릭스로 보여졌기 때문에 올릭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600일 차트로 봤을 때에는 저점을 찍은 게 3개월이 지났고요. 네. 그리고 저점을 찍고 나서 첫 번째 둔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둔턱을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둔턱을 넘어갈 때가 2차 상승 파동이며 과거 시점 1월 달에 나왔던 둔턱이 1차 상승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종가는 16,810원입니다. 전 둔턱을 넘어가게 됐을 때 익절 가격을 잡아볼 텐데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되고 익절하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진입하셔서 3차 파동을 맛보셔도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점으로 익절 가격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토르시노가 없는 종목이지만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은 저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똑같이 높이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릴 때가 올 텐데 그 자리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릭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만 원 정도가 고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목표가를 넘어서고 난 이후부터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 올릭스 들고 오셨습니다. 다른 대장주도 있지만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는 그 가능성이 주가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2만 원 정도 구간을 좀 짚어주셨는데 추가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언박싱 어떻게 매수하면 되는지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좀 월요일이었는데 양대 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하락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실 텐데 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가치 대비 주가가 그동안 못 올라서 좀 올랐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빠질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저 PBR 종목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모르실래야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냥 기업 분석창에 보면은 PBR이 나옵니다. 그쵸? 이것만 봐도 저 PBR이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왜 매매를 못하느냐. 이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매매를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판로를 열었다 정도로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은 게 물론 안 좋겠지만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건 결국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다면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힘을 불어넣어 줬으니 네. 아무리 두 번째 파동의 변동성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파동은 생길 겁니다. 그 파동에 잘 올라타기만 하면 저 PBR 관련주들 중에 분명히 호흡기를 떼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씀은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옥석 가리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관이 신청을 하건 아니면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 기업을 살려놓건 네.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는 기업과 외국인이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조금 실망하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내일 시장을 위해서 좀 힘내라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보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관련주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았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그걸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자리가 손절이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집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토르 전문가님과 이 시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